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섬이 많죠. 독도, 제주도, 거제도, 완도 등등 다양한 섬들이 있는데 혹시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쯤 되는지 짐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3,000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무인도를 비롯해서 국내 여러 섬들에 대한 투자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해외에서도 부유층들이 통째로 섬을 사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런 섬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척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섬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섬을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네,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먼저 그거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섬을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종류를 이제 두고 있는데요. 그 통계부터 먼저 살펴드리면요. 앞서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무인도라는 게 벌써 3,000개가 넘게끔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무인도는 크게 한 3-4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섬이라는 것도 소유주에 따라서 또 한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소유주에 따라서 섬을 구분하는 걸 말씀드리면요. 예. 무인도는 그럼 누구 거냐라고 했었을 때 무인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당연히 국가입니다. 절반 가까운 한 1,500개 가까운 1,500개 좀 안 되는데요. 예. 1,327개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47% 됩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즉 사건이 8건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44%입니다. 한 1,200개 좀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사유지 무인도들을 매매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공유지라고 있어요. 이건 지자체라든가 어떤 공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게 국가 거죠. 이것도 국가인데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차이가 좀 있죠. 네네. 네. 예.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숫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145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국유지, 사유지, 공유지가 섞여져 있는 복수 소유주 섬. 네. 이게 한 4%, 130개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도 중에서 섬을 통째로 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은 100% 사유지인 섬을 살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섬 중에서 뭐든 사가지고 내가 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하려면 섬을 사는 것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이 섬을 사서 내가 뭐 형질을 바꿀 수 있는 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도 등기부등본상에 뜨거나 그러면 다 알 수가 있는데요. 형질을 바꾸는 걸 허가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무인도를 크게 절대 보존 무인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섬의 형상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아예 출입도 못하는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과태료 300만 원 이상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도 못 들어가는. 네, 사도 못 들어가고 또 사람이 들어가면 뭐 과태료 내고 그다음에 준보존 무인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존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예. 예. 그다음에 이용 가능 무인도라는 건 섬의 형상 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거. 바로 이게 이용 가능한 무인도. 이게 흔히 말해서 뭔가 내가 섬을 사가지고 여기다 펜션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섬들도 분류가 되어 있어서 네. 산다고 다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인도로 분류되는 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용 가능 무인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저 비중으로 따지면 한 50%에 가깝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50%에 가까운 사유지 그리고 이용 가능한 무인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최근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주목됐던 이유 저는 사실 이거부터 기억이 났는데 요즘은 이 사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섬을 가지고 가장 적지 않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누려왔던 섬 어딘지 떠오르세요? 섬인데 네. 그 섬으로 돈 벌었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큰 섬은 아니에요? 제주도 울릉도 얘기하실 거면 제가 물어봤죠. 모르겠는데요. 남이섬입니다.
아, 그렇죠. 와, 거기 관광객들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남이섬이 누구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남이섬은 주식회사 남이섬 겁니다. 그 주식회사 남이섬의 소유주는 또 어떤 개인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사유지인 것입니다. 샀군요, 누가. 맞습니다. 예. 남이섬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섬은 아니었어요. 음. 원래는 이제 좀 비가 많이 내리면 갑자기 그 강 가운데쯤 있던 그 네, 못하고 예. 강 저 변두리에 있는 지역 그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물에 잠겨가지고 섬이 됐다가 다시 비 안 오면 다시 걸어 이어지는 들어가고. 예, 이런 예. 곳이었는데 일제 시대 때 그 상류 지역에 댐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섬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섬이 되고 났는데 이 남이섬을 그 뒤부터 주구장창 개발을 해왔던 어떤 개인이 예. 이걸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있죠. 이 주식회사 남이섬은 본사는 종로구 안국동에 있고요. 네. 남이섬에 연간 방문하는 숫자들은 300만 명 가까이 오시죠. 300만. 예. 그러면 300만 명 곱하기 기본적으로 섬은 입구에서 딱 돈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안 내고는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죠. 그런데 남이섬도 성인 기준으로 입장료가 한 1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니 대충 금액 나오는 그게 뭐 거죠. 입장료만이겠어요.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찜질방 같은 구조죠.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입장료가 비싼 건 아니지만 안에서 이용하는 이상하게 모든 돈 걸 많이 쓰고 나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어떤 거는 어. 임대도 줄 거고 네. 어떤 거는 직접 운영도 할 거고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남이섬보다도 더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섬이 있는데 바로 남해의 외도라고 불리는 데를 보타니아라고 개량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발달시킨 그 사례 때문입니다. 이 남해 외도도 역시 무인도였어요. 예. 근데 이 무인도를 교육자 부부 두 분이 이제 매입을 했고요. 예. 이 매입을 하고 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아주 보기 좋은 정원, 식물원 이런 걸로 가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대대적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이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예. 2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와. 역시 입장료 제가 확인했죠. 와. 입장료가 여기도 11,000원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2,200억 원입니다. 와. 거기에 부가세 200억 원은 내셨을 거고 네. 부럽습니다. 이야.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예. 경매로 무인도가 매물로 나오면요. 네. 이 무인도의 그 경매 그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정가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낙찰받은 사례들도 많고요. 네. 지난 한 뭐 얼마 안 됐던 제일 가까운 사례는 예. 전남 고흥군에 있는 시산도라는 섬에 임야를 30명 정도가 입찰을 해가지고 네. 감정가의 이게 몇 %냐? 1000%의 높은 금액으로 10배 예 낙찰을 받은 거죠. 예. 인기다. 여기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느냐 했더니 요 근처에 그 모 TV 프로그램에서 그 하루 밥 3번 먹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그게 이쪽에 또 거기 방영이 가서. 돼서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관광지로 개발을 안 하더라도 예. 최근 이 섬이나 도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점점 정주 여건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마트도 운영하고 카센터도 운영하고 했는데 섬 안에. 섬 안에든 예. 바로 뭐 배 타고 나가면 바로 무트에 예, 있는 예, 어디선가. 예. 근데 요즘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섬에서 계속 남은 노년까지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점점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예. 여기를 좀 더 쾌적하게 살기 좋은 데로 만들어주면 청년들 중에서 또는 젊은 혁신 어부, 혁신 농 이렇게 부르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또 귀농귀촌하지 않을까, 귀어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때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섬하고 무트를 다리로 연결하는 거 있죠. 아, 예, 예. 예, 이거를 이제
대규모로 이제 여기저기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사람 크게 들어가서 살 만한 섬들은 네. 육지랑 지자체 돈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 선거 있을 때마다 당연히 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예. 지자체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쾌적한 편의시설하면 섬에 사시는 지자체 주민들에게 투표 얻으려면 그렇죠. 달이 나달라고 털이 하겠죠. 나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연육교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말은 이 연육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이진우 기자님은 또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아는 웬만한 고수분들 중에서도 최고 고수신데 부동산은 뭐 단계적으로 뛴다고 하잖아요. 뭐 처음에 발표했었을 때, 뭐 삽 떴을 때, 뭐 이렇게 완공했을 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연육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지자체에서 거기에 연육교 놓을 거라고 어느 후보자가 공약에 넣었대라고 네. 하면 일단 일단 오르고. 네, 한번 오르고 그리고 드디어 저 용역 보고서 들어가서 공사 금액 산출하고 있대. 하면 또 오르고 예. 그리고 연육교 이제 삽 뜬대라고 하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조만간 예를 들어서 신안군이다. 네. 그럼 신안군에서 대표적으로 큰 섬들 몇 개는 이미 연육교 다 생겼을 거고 그 다음이 어느 차례인데 이건 뻔히 보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섬들은 미리 돈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연육교가 개통된다라는 어떤 그 공사가 확정만 돼도 네. 그 섬에 있는 땅값이 작게는 3-4배, 작게는 뭐 이런 식인 거죠. 다들 기대감으로 주고받고 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 섬은 얼핏 듣기로는 사면 좋은데 마음은 뿌듯한데 저 섬이 통째로 내 거면 기분 좋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물도 안 나오고 예, 그렇다고 거기에 뭐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뭐 그냥 배 타고 가서 잠깐 가슴 뿌듯하고 나오는 거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뭐 물도 안 나오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랬었죠. 예. 그래서 무인도라는 곳은 대부분 이렇게 물이라든가 그 근처에 여러 가지 바람이나 뭐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곳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섬에서 살 수 있는 뭐 기반 시설들을 예. 기술이 발달돼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도 정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굳이 무태서부터 기름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태양광 풍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섬에서 이렇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보하기가 더 원활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섬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섬에 통째로 사는 사람들이거나 예. 일정 부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내가 내려가서 무슨 어업 활동을 하던 생활을 하실 분들이 사는 거라면 좀 걱정을 제가 덜 해요. 그런데 최근 여러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부동산 매매로 나온 섬들을 보면 예. 외지인들이 다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거기 가서 살면서 뭘 예, 활용할 예, 생각으로 간 게 예. 아니라 섬 중에서 바다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곳이라든지 석양 노을이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외지인들이 전부 다 사놓고 시세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조만간 이게 연육교로 이어집니다라고 네. 하면서 매물로 다시 이제 시세 차익 얻으려고 내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내려가 살지 걱정을 안 하고요. 더 놀라운 건 그걸 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사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지? 우리 주식 투자 그렇게 하죠. 그렇죠. 어디 있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차피 뭐 오래 갖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유일하게 제가 이 섬을 사서 개발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국내 사례. 그냥 섬을 사놓고 그냥 놔뒀던 대표적인 국내 사례는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이 한 건의 그 섬을 사신 분은 작고하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사신 섬은 주소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여수시 소라면 사공리에 있는 모계도라는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그 풍문에 의하면 네. 뭐 직접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니까요. 이 모계도라는 섬을 딱 위성 사진을 찍으면 네. 정확히 하트 모양이에요.
섬이. 네.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이 특별한 모양으로 생긴 섬은 그냥 본인이 사서 그냥 유지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산길 가다가 예. 이쁜 모양의 돌이 있으면 예. 주워오고 예. 그게 또 취미로 발전하면 수석이 되고 네. 내가 봐도 예쁜데 싶으면 돈 더 주고 사는 거고 예. 스케일이 조금 크군요. 좀 그건. 크죠. 예쁜 섬인데 그래도 여기다가 뭐 휴양지 사업 이런 건 안 하시고 그대로 네. 유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네.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육개도도 놓고 연육개도 놓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개발이 좀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좀 더 살거나 네. 지역 경제 자꾸 소멸된다는데 개발을 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섬을. 예.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일단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 섬에 자신들의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섬을 여러 가지 이유로 뭐라고 합니까? 개발을 제한해 버리면 예. 그분들에게는 또 피해일 수도 있겠죠. 제가 100번 이해는 합니다. 개발 제한이 많은가 봐요. 많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러자니 이게 문제고 저러자니 저게 문제인 점이 있다라는 걸 균형감 있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가장 큰 제한은 역시 환경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학자들의 뭐 ABC 네. 뭐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섬부터 지켜도 멸종을 막는다고 생각해요. 생태계가 예. 동물 식물이 섬에서 잘 보호되니까. 그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네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너무 인간중심적인 표현이었네요. 자,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 중에서 섬에서만 태생한 종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0년 동안 멸종된 종들의 네. 80%가 예. 섬에서 멸종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어디를 개발해주지 안 해줄지 아니면 개발에 더 용이한 환경을 구축할지를 판단하려면 이런 생태학적인 좀 스터디가 예. 필요해서 좀 살펴봤는데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에서 그러니까 어떤 묻에서 살던 동식물이 네. 어떤 이유로 섬에 정착을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고 있던 도도새 사례가 제일 유명한데요. 네. 모리셔스는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떨어진 섬입니다. 이 섬을 네덜란드 선원들이 1507년에 발견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섬에 딱 가봤더니 몸집이 뚱뚱하고 그래서 거의 날지 못하는 비둘기과의 새가 그냥 땅바닥만 퉁퉁퉁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새가. 네. 예. 근데 선원들 입장에선 그렇게 원래 뭇에서 나와서 정말 계속 항해만 하다 보니까 물고기만 먹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모리셔스라는 섬은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냐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900km 정도 더 가면 딱 하나 외진데 여기 있고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면 인도네시아까지 갈 때까지 뭇에는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셔스는 반드시 식수를 벌충하고 네. 여기서 유일하게 땅을 밟을 수 있는 휴게처였는데 중간에. 예. 그런데 갑자기 날지 못하고 사람을 봐도 경계도 안 하는 새가 계속 걸어만 다니고 돌아다니니 이 선원들이 그 새를 어떻게 했겠어요? 잡아먹는 거죠. 고기 생각났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모리셔스의 도도새는 이름이 도도새였군요. 예. 예. 아무 외부로부터의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이런 침입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나는 것이 태아된 거예요. 원래는 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철새형 비둘기과였어요. 그래서 이 도도새도 원래 철새형이니까 어디 멀리 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다가 우연히 이 새들 중에 몇 마리가 이 모리셔스라는 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겠죠. 그리고 예. 여기 딱 앉아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멀리 갈 거 있어? 그냥 여기 있자. 날 일이 없군요. 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새는 그러니까 그냥
몸도 찌뿌드도하고 한번 날아볼까 하고 날지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나는가 봅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냥 누워 있다가도 산책이나 할까 하고 사는데 네. 그러니까 걷는 게 퇴화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새는 반드시 그 마음 먹고 꼭 목적이 있을 때 나나 봐요. 그것도 이제 자기 생존 때문에 날았던 거죠. 뭐 그러네요. 위험을 피하려거나 그러네요. 예, 먹을 예. 걸 잡으려거나. 그런데 이제 도도새를 봤더니 새도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안 생기면 이렇게 나는 게 퇴화될 수 있구나가 확인된 거예요. 와, 네. 그리고 섬에서 우리가 잡은 여러 도마뱀이라든가 네. 앵무새라든가 음. 아니면 식물이라든가 예. 이런 섬에서만 자생하는 예. 특별한 종자 네. 또는 종묘 예.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분류 체계들을 보면요. 되게 화려해요. 이건 생태학자들의 보고서들을 읽고 제가 안 거예요. 예.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수컷하고 암컷이 뭐 서로 간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더 좋은 우성한 종자를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치열한 암투를 하거나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수컷이 외부로부터 침략이나 날 위협할 요소가 없으니 한껏 자기를 치장하는 걸로 진화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아. 그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극락조라는 새도 네. 너무 예쁘게 생겨서 유럽에서 야 이거는 진짜 천국의 새구나 해서 이름이 극락조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새마저도 섬에서만 있는 새예요. 바로 이처럼 섬에서는 외부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런 형태로 종자들이 발달하는 거죠. 야. 여기에 대해서 제일 결정적인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이제 진화인류학자들 또 생태학자들이 진단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내용이요. 네. 원래 아메리카랑 북아메리카가 예전에 한 270만 년 전부터 300만 년 전에는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구 대륙들도 자꾸 이동하면서 그게 붙었겠죠. 예.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남미 대륙에서 진화 발전했던 동물들하고 네. 북미 대륙에서 진화 발전한 동물들이 드디어 이 땅에 붙으니 서로 왕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결국 어느 쪽이 완전히 소멸되고 어느 쪽이 승자가 됐을까요? 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예. 북미 쪽 동식물들이 남미 쪽 동식물들을 다 그냥 거의 멸종에 가깝게 잠식해버리고 북미 지역 종자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 여러 생태계가 형성됐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물어봤더니 남미 대륙은 오랫동안 호주처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다는 거죠. 네. 큰 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크게 위협받을 일도 없고 항상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북미는 어떻게 돼 있었었냐? 오히려 지금은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 지역이 그 당시 붙어 있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유라시아 대륙에서 넘어오는 동식물들, 북미 대륙의 동식물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두꺼운 뭐 피부 체계라든가 예. 변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진화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싸워서 살아남은 종이었다. 북미의 그렇죠. 종들은.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북미종이 남미종을 만났더니 얘는 뭐야 일종의 이런 수준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좀 전에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최근 200년 가까이 일어났던 대부분의 멸종은 네. 다 80% 이상이 섬에서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600년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보도됐던 멸종 171건 중에서 155건, 90% 이상이 되는 건수인데 네. 이게 모두 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건 섬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육지에서는 이미 다 알아서 멸종된 거고 그나마 섬이라 잘 보존이 되다가 마지막 그 최후가 섬에서 있었다. 저는 이렇게도 그런 생각을 뜻이겠죠. 해요. 예. 육지가 멸종됐다기보다는 육지에 있는 생물들은 자신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진화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예전에 나약했던 나는 아무튼 사망한 거죠 거기서.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런데 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삽시간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거꾸로 또 보호를 해야 된다 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섬은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요거는 잠시 그렇습니다.
광고 보고. 잠깐 듣고 예. 섬 얘기, 땅 얘기, 부동산 얘기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와 산업의 이야기 다양하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은 전 세계적인 섬 투자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섬은 그래서 묘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동식물들이 많고, 예. 그래서 꽤 많은 경우가 개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네. 그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걸림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가격도 싸서 또 나까지 오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동안 유럽 등지, 유럽에선 통째로 어떤 공작이, 백작이 섬을 사서 성을 지었다 뭐 이런 것들 네.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용이 제한된 섬이 거의 절반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의 분위기가 서로 크로스가 되고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외국 학자들하고 특히 이제 환경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논문이나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예. 한국을 최고로 쳐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 하다가 우리 라디오니까요. 뭐. 예. 다 같이 본 영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언맨 영화 다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아이언맨이 사는 집이 종종 그 영화 속에서 나왔어요. 예. 보면 바닷가에 무슨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 통유리로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데 이제 아이언맨 집이 있어요. 예. 굉장히 예쁘죠. 와, 그러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길래 저런 데 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자, 유럽은 어떻게 된 거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좋은 풍광이 있는 섬이나 아니면 계곡이나 네. 아니면 상 정상에 이처럼 자연을 훼손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외국은 그게 중세 시대 때 근대 근세 그리고 현대까지 일어나서 아이언맨 집도 그런 데 있었고 옛날에도 큰 바위로 된 섬을 네. 그 바위를 고스란히 성벽으로 깎아서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슨 그 성이 볼만하대 해서 네. 우리가 관광지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네. 우리나라 북한산, 뭐 속리산, 뭐 도봉산 아니면 뭐 청계산 예. 뭐 이런 그 산에 가장 풍광 좋은데 아니면 남산도 그렇고요. 집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못 짓게 하나보다 생각했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예. 국립공원과 관련된 그린벨트 그리고 예. 자연보호를 위한 개발 제한을 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해왔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의 그 좋은 풍광 있는 터에 사유지 또는 개인집, 대저택이 없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은 드디어 약간 후회하는 거예요. 이 지금 ESG 그리고 얼마나 자연환경이 중요하다고 저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보니까 정말 끝내주는 풍광 있는 곳들도 저기가 옛날에는 분명 큰 바위 있었던 그냥 천연 자원 상태였대. 라는 것들이 막 누구의 성지가 되고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터디를 해보니까 지금 그거를 있는 그대로 거의 보존해놓고 산을 둘레길이라고 해서 그것도 생태형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뭐 나무로 이렇게 뽑아놓고 밑에 있는 바닥도 옛날처럼 무슨 고무 타이어 같은 거 깔아놓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볏짚 같은 걸로 막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일 보존을 잘하면서 이용도 원활히 하면서 보존도 잘했던 나라 한국을 꼽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중간중간 사유지거나 네. 등산하다 보면 집 나오고 그렇죠. 산속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네는 이걸 어떻게 알고 저 좋은 자리에다가 집 못 짓게 한 거니?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건 저도. 그 당시 정책 위반자들 중에서 공무원분들인지 정치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짓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열악한 상태고 그리고 지역 소멸이 이렇게 심해지고 우리 군 전체에서는 섬이 가진 유일한 우리의 자산인데 이거를 발달시키지 않고 지역 소멸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저걸 좀 개발해보자 슬슬 문턱을 낮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발의 문턱을.
그러니 유럽에서 보기엔 그거 잘 놔두던 걸 요즘 왜 거기다가 펜션을 짓기 시작하시며 왜 예. 다리를 놓고 예. 자동차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그 섬에서만 사는 야생화들을 그냥 이쁘다고 꺾어가는 걸 두시는 겁니까? 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야, 이게 묘하게 보존된 것도 우리나라가 꽤 보존이 잘 된 편이다. 예, 특히 전 세계에서요, 섬을 대거 많이 가지고 있는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보존이 많이 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섬 강국이에요. 이게 좀 섬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네.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음. 월드 데이터 인포에서 작성한 전 세계 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순인데요. 네. 예. 우리 섬은 섬 강국 그러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저기 북유럽 음. 그 빙하 있는데 근처에 있는 그 나라. 복잡한 해안선. 예. 네. 그쪽하고 나머지는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섬 무지 많죠. 네. 필리핀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섬나라 그러면 예.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필리핀, 그다음에 뭐 일본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 깨드려 볼게요. 자, 태국도 대표적으로 섬이 많은데 네. 태국이 전 세계 섬이 많은 게 19위로 1,430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16위가 네. 굉장히 의외의 국가가 나오는데 북한입니다. 16위가 북한인데 북한에 섬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북한은 또 특이하게 우리는 섬이 서해하고 남해에 많잖아요. 우리 삼면이 바다지. 예. 그런데 동해는 섬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은 동해 쪽에 더 많아요. 섬이요? 예.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섬이 3,579개 정도 돼요. 와, 거기는 서해안, 동해안 둘밖에 없는데 네. 동해안에 더 많으며 네. 3,000개가 있다고요? 3,500개요. 우리 네. 지도에서 왜 그걸 못 보죠, 우리는? 우린 자세히 우리만 보지 위에는 안 보잖아요. 자, 그래서 북한이 16위고요. 예. 남한이 13위입니다. 예.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인데 뭐 섬은 뭐 사실 개수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네, 언제 예. 연도는 중요한 건 아니고 3,677개 정도 돼요. 남쪽에. 남쪽에. 이 중에서 무인도가 한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0개가 넘고요. 그럼 북한이랑 합치면 한 5,000개 넘네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치면 5,000개가 아니라 거의 7,000개 가까이 돼요. 아, 합치면. 네. 예. 그러면 7,000개 가까이 되는 이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10위가 일본인데 네. 10위가 일본이 6,800개밖에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섬나라인 거예요. 아니, 일본 교수님. 좀 심한가? 일본이 섬나라라고 하는 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본 자체가 섬이니까 섬나라라고 하는 거지 섬이 많다고 섬나라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뿌듯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섬의 개수로 따지면 우리가 섬이 훨씬 일본보다 많고요. 네. 필리핀 여기도 이제 진짜 섬이 나라니까 섬나라라고 부르지만 네. 섬이 많아서도 섬나라라고 부른다면 필리핀이 7,000개 좀 넘거든요. 7,500개 왔다 갔다 해요. 와. 그러니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세계 지도를 보면 네, 진짜 섬 많게 생겼는데 네, 그렇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리 섬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도 그렇게 자잘한 섬들이 많은가 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드 데이터 인포 통계만을 바탕으로 하면 예. 그 필리핀이 9위로 7,600개 가까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합치면 8위가 돼요. 7,979개. 와. 그 다음에 참 이 나라는 참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미국이 5등이에요. 하긴 뭐 부럽지도 않아요. 네, 이제 부럽지도 않아요. 미국은 섬을 18,600개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부터는 다 북유럽 국가입니다. 예. 핀란드가 4만 개, 캐나다가 5만 2천 개, 스웨덴이 22만 개, 노르웨이가 23만 개. 예. 와. 자,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남한, 북한 합치면 우리가 8이다 보니까 예. 이 우리나라 섬에서만 자생하는 동식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이런 섬을 보존하자고 하는데 네. 이 1등부터 10등 중에서 우리만 아직까지 개발 논조가 있고 그렇다고 제가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모호한 상황이다. 개발을 하면 보존이 잘 안 될 테니 그렇죠. 개발을 한다는 건 거기에 사람 들어가서 집 짓고 살고 뭐 그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관광지가 됐던 아니면 염전을 하던 네. 뭘 하던 예.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섬에서는 왜 도대체 섬에서만 사는 특이한 것들이 생기느냐. 예. 마지막으로 그거 신기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생태학자이신 분께서 네. 섬의 법칙이라는 걸 처음 이제 알아내셨는데요. 네. 이 섬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특이하게 원래 무태 살던 동물 중에서 섬에 어떤 이유로 섬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종자들은 그 몸집이 점점 작아져요. 아, 섬에 가면? 예, 그리고 작은 것들은 몸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몸집이 큰 포유류였던 것들은 네. 대표적으로 몸집이 점점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섬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선 몸집이 크면 자기가 계속 이 체격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찾기가 제한되죠. 아, 그러니까 큰 녀석들은 일찍 도태되는군요. 도태되는 게 아니라 몸집을 작게 하면서 어떻게든 진화를 또 해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 지금은 이것도 멸종됐네 생각해보니까. 호랑이 중에서 예. 강아지 사이즈, 강아지보다 좀 커요. 개만한 사이즈 호랑이가 있었어요. 네. 자바 호랑이, 발리 호랑이입니다. 이건 호랑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섬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살다 보니까 호랑이는 우리 서울 면적의 한 5~6배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생활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큰 면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작은 섬에 가니 스스로 몸집을 줄여간 거죠. 아. 그러다가 이 자바나 발리도 당연히 개발되고 나서 호랑이부터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예. 반대로 몸집이 작았던 설치류나 포유류나 작은 동물들 네. 이런 것들은 섬에 들어가면 포식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작게 숨어 다니거나 어디 뭐 웅크리고 있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오. 몸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쥐가 개만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모도 왕도마뱀 아마 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도마뱀은 우리 손바닥만 한데 그 도마뱀은 강아지가 아니라 개만 하거든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섬에 살다 보니까 그 코모도 네. 섬에서만 살거든요. 예. 바로 이런 독특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브리스톨 포스터라는 분이 만든 이 섬의 법칙이라는 거에 예. 사람도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폴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종이 있는데 네. 호모 폴리레스 엔시스라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종이 발견됐는데 예. 체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아요? 그 1m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인데 다 큰 성인인데. 예. 그래서 이것도 섬의 법칙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심지어 우리 일본인들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으로 예전에는 외구라고 불렀잖아요. 아, 그분들도 조금 작죠. 그 외가 외소할 때의 외자잖아요. 맞아요. 바로 섬이라서. 그런 거죠. 섬이라는 거죠. 필리핀도 역시 키가 좀 마찬가지군요. 작죠. 네. 그래서 섬이라는 건 생태학적으로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닌 예. 완벽하게 다른 생태계가 그 안에만 워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개발을 하는 순간 전 인류가 가진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지구가에 있는 여러 동식물들이 가장 빠르게 멸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을 보존해야 되는 논리는 그렇고. 오. 야, 재밌네요. 아, 근데 이거 듣고 야, 성 가격 올랐다며 이 소리만 하시면 안 되는데. 섬을 하나 갖고 싶기는 하죠. 예. 자주는 못 가보더라도. 예.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가져봐야 뭐 특별하게 관리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섬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기다리시기 적적하시면 저희 방송 내용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